거창 묘자리 혈 시노케라톱스, 이 코뿔소와 같은 용인데요. 그 용 목자리, 목에서 내려오고 그 얼굴 광대 자리에 이렇게 대명당이 만들어졌어요. 혈도 아주 크고요. 공룡혈이라 그런가 이상하게 혈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는 세종대왕 잣수를 쓰기 때문에 한자가 32.2cm 짜리를 써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넓이는 29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는 55자가 나와요. 그래서 한 칸당 20자, 20자 이렇게 나오고 맨 밑에 그 상석 자리는 15자가 나와요. 그리고 묘자리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간벌을 다 하고 간벌을 다 끝마친 다음에 풀충이 있어요. 그 풀충을 다 걷어내야 돼요. 완전히 싹 걷어내고 나무 뿌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걷어낸 다음에 묘자리를 해야지 아주 묘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편해요. 기초 작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항시 모든 거 할 때는. 그리고 다 기초 작업이 끝난 다음에 평균적으로 평탄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텁하기가 들어가요. 텁하기를 들어갈 때는 향에서 자를 보고 굴삭기 바가지를 뜨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자에서 향을 보고 절대적으로 내광을 파면 안 돼요. 항시. 그래서 향에서 자를 보고 파야 돼요. 그리고 굴삭기를 팔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일반 직관들은 물이 나올까봐 거의 한 1m 정도 60cm 이 정도만 파고 그 내광을 다 팠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60cm에서 1m 정도를 파고 고인을 모시게 되면 이 바람이 들어가요. 내광에 100%. 그리고 충이 타는 이유도 바로 1m에서 60cm를 조상님을 모셨을 때 타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개미집 때문에 내광에 100% 바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광을 팔 때는 60cm나 1m를 파면 안 돼요. 그리고 항시 1m 60에서 1m 56 정도를 파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장 완벽한 내광 깊이에요. 그리고 내광을 파다 보면 나무 뿌랭이가 있어요. 나무 뿌랭이는 항시 60cm에서 1m 사이에서 나와요. 왜? 명당은 1m 밑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 뿌랭이가 혓바닥 내밀듯이 물을 찾아서 움직이는데 물이 없는 곳은 나무 뿌리, 실나무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럼 물을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물 있는 데를 움직이는데 이때 바로 1m 밑은 절대적으로 뿌리가 안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영상을 보면 내광을 팠을 때 1m 밑에를 보면 내광 자리에 보면 흙이 아주 맑고 깨끗한 마사층이 나와요. 묘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사층을 최고로 쳐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황열마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은열마사가 있는데 현재 요 거창 내광은 은열마사가 나와갖고 꼭 하얀색 같이 결이 아주 이뻐요. 간혹 가다 보면 일반 직관들이 이런 것을 색깔을 뭐 5색깔 나온다 해갖고 5열토다 7열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거의 한 가지 색에서 나오고 최고 좋은 것은 황열마사를 보면 이 한 가지 색에서만 나와요. 근데 여기 거창편은 은열마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깨끗하죠. 여기 봐도 너무 깨끗해 갖고 제가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광을 하긴 한 다음에 어머니 자리는 성토를 통해서 흙을 메꿔요. 메꾸는 가운데 그 옆부분을 봤더니 아주 귀한 은열마사 혈장이 동그랗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걸 최고로 쳐주거든요. 그리고 그 밑 보시면 어머니 묘자리를 보시면 은열마사로서 너무 깨끗해요. 원래는 그 고인의 묘자리만 해야 되는데 유족께서 어머니 자리도 좋은가 확인하려고 고인의 묘자리 내광도 파고 그 다음에 어머니 내광도 같이 팠어요.
그 흙 색깔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왜냐면은 항시 아셔야 되지만 묘자리를 팔 때, 내광을 팔 때 바로 파고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루 전날 파야 돼요. 꼭 하루 전날에 파는 이유는 하루 전날 파야지 생기가 직접적으로 안 들어와요. 생기는 일단 버려주고 그 다음에 고인을 모셔주면 서서히 기가 들어와서 후손들이 동투가 안 맞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간혹 가다가 동투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버님 자리인데 너무 완벽해요. 마사층도 그렇고 거의 물이 아예 없어요. 물기 자체가. 왜냐면 물기 자체가 있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광을 파는 데 있어서 천의 명당은 이 팔 때 굴삭기가 잘 안 파져요. 꼭 돌을 긁는 것처럼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르릉 그르릉 소리 나면 이걸 용소리라고 해서 용혈자리라고 하고 응 이런 소리가 나면 이걸 호랑이 용혈자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소리에 따라서 여기가 어떤 동물의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시노케라톱스 자리이기 때문에 공룡 울음소리가 났을 거예요. 공룡도 용이니까요. 그리고 항시 내광을 보면 내광은 한자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완전한 게 보면 내광은 총 5자를 파요. 32.2cm를요. 파는 데 있어서 내자는 그냥 내광이에요. 그 다음에 한자 부분이 바로 시신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봉봉 높이는 3자 반이 가장 좋아요. 이것은 7자짜리 봉봉을 말하는 거예요. 9자짜리가 있고 봉봉은 그 7자짜리가 있어요. 9자짜리는 그 합장묘를 9자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혼자 들어가시는 분은 7자짜리를 써요. 봉봉 높이는 보통 3자 반 정도가 가장 좋고요. 내광 깊이는 5자가 가장 좋아요. 이때 보면 그 시신이 들어가는 부분은 꼭 한자. 생장할 때는 4자를 파고 그 다음에 시신이 들어갈 만치 내광을 한자 정도를 더 파줘야 돼요. 그러면 내광 깊이가 완성이 돼요. 특히 내광은 흑층이 좋아요. 내광 한자 부분은요. 그 다음에 2자 흑층을 지나서 거의 내광 한자 빼고 그 다음에 한자는 흙으로 덮고 그 다음에 2자 부분에는 석회하고 흙이 혼합한 상태로 석회하고 혼합층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석회를 혼합층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흑층을 넣어줘야 돼요. 한자 정도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석회하고 흑층을 넣어줘야지만 흙이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두더지나 아니면 뱀이나 멧돼지들이 팔 때 석회층은 멧돼지들이 잘 안 건드려요. 건조해서. 또 뱀도 석회층을 안 건드려요. 또 개미도 석회층을 안 건드려요. 그래서 한자 정도는 흙으로 덮어주는 이유가 바로 흙이 있어야지만 물 자체가 잘 안 들어가고 잔디가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광 넓이는 보통 4자 정도를 파주시는 게 좋아요. 작업할 때. 안 그러면 3자 정도가 딱 좋거든요. 길이는 7자 정도가 가장 좋아요. 작업을 편안하게 하려면 내광 넓이를 4자 정도를 파주고 그 다음에 보통 7자를 파주지만 간단하게 생땅만 중심으로 한다면은 내광 넓이를 3자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내광 길이를 7자로 해주시면 돼요. 시신을 모신 다음에 성토층을 시신이 유동하지 않게 넣어줘야 돼요. 성토는 맑고 깨끗한 흙으로 해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지금 거창편은 흙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흙으로 바로 성토층을 써도 되지만 만약에 흙이 안 좋은 곳을 건드렸을 때는 흙이 좋고 맑고 깨끗한 지역에서 흙을 가져와서 흙을 넣어줘야 돼요. 자체가. 그리고 성토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흙층을 한 자 정도를 넣어주고 2자 정도를 흙하고 석회하고 혼합해서 버무린 것을 2자 정도를 넣어줘야 돼요. 2자 정도만 60cm가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내광에서 나온 흙인데 이 마사하고 약간 황토질하고 약간 혼합된 거거든요. 이거는 파는 과정에서 100% 마사층이 아니라 파는 과정에서 놨는데 이것을 좀 혼합한 상태에서 흙을 가만히 보시면 모래가 있죠. 모래. 이 모래층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잘 빠진다는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물을 잘 빠지고 그 다음에 물이 내광에 고이지를 않아요. 그 마사층에서 묘자리를 하게 되면 잘 고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성토를 다 끝마치고 묘자리를 메꾸는 작업을 해요. 지금 자체가. 묘자리 메꾸는 작업할 때에도 성토 작업을 하는데도 아주 깨끗한 마사층이라 아주
너무 완벽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마사는 땅에 있을 때는 돌처럼 딱딱하지만 겉에 나왔을 때는 오히려 모래처럼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성토를 할 때도 이 항시 그 더 좋은 흙을 가져오는 게 조상에 대한 예라고 저는 항시 설명을 하거든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뻐요. 성토층이요. 여기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거창 시노테라 톱스 자리에서 나온 혈 자리에서 나온 묘자리 혈을 그대로 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마친 다음에 때를 입히는 과정이에요. 먼저 봉봉은 하기 전에 먼저 한 게 계절에 때를 입히기 시작했어요. 이미 내광 자리 위에 사성에 지금 잔디를 입히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이 잔디는 그 물줄기를 빼는 방향으로 잔디를 항시 입혀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잔디를 물이 들어가는 구조 형태로 하면 나중에 잔디 심은 그 자리에 물골이 형성돼서 내강에 물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 약간 타원 형식으로 해서 밑으로 잔디를 빼는 방법으로 그 잔디를 심고 있거든요. 또 잔디를 입힐 때는 첫층 그 내광의 한자 정도 위에는 석회하고 흙하고 혼합층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고 때를 한 칸 올리고 또 흙층을 놓고 그 다음에 세 칸째에서 또 석회하고 흙 혼합층을 넣어주고 또 네 칸째에서는 흙을 넣어주고 다섯 칸째에서는 또 석회하고 흙층을 넣어주고 여섯 칸째는 흙층을 넣어주고 일곱 칸째는 석회하고 흙층 마지막 석회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꼭대기 부분은 흙층을 넣어줘야 돼요. 흙층을 넣어주고 동그랗게 묘자리를 감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잔디를 마지막으로 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업한 게 아니에요. 약사생물이 작업한 게 아니라 저는 측표만 해주고 일하는 사람이 해준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측표만 의뢰를 했고 묘자리를 의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었어요. 특히 여기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간이 있었나 봐요. 지가 똑똑하다는 이유 하나로 이 아예 약사생물인 아까 그 봉봉 석회증, 흙증, 석회증, 흙증 이거를 다 개무시를 해버렸어요. 아예 자체가. 그래서 막 그 유족들이 승질이 난 거예요. 약사생물님 하라는 대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어설프게 똑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석회를 아예 안 집어넣고 있어요. 원래 석회를 집어넣고 때를 올리는 거거든요. 봉봉할 때. 이 석회를 쓰게 되면 유충들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묘자리가 땅땅하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멧돼지들이 건들지를 않아요. 석회를 많이 쓰게 되면은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멧돼지가 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이분들이 일을 그나마 석회는 안 써도 그나마 일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올리고 발로 밟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발로 밟고 또 흙을 올려서 때를 또 올리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봉봉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봉봉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된 다음에 그 계절 부분을 평탄 작업을 하는데 이 평탄 작업 하는데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는 꼭 그 계절을 밑계절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놔버리려고 그래요. 그 경사도를. 제가 경사도를 꼭 옆으로 빼라고 그랬거든요. 좌와 우에서 물꼬를 엄연히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네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이 엄청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족 자체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봉봉은 완성이 됐어요. 우여곡절 속에 막 엄청나게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봉봉하는데도 내광하는데도 그 유족들이 제가 말한 대로만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화선지 수의를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했나 봐요. 그러더니 일반 수의를 썼거든요. 일반 수의를 쓴 다음에 이제 관장을 한다는 거예요. 또 관장을 한다니까 또 여기에 바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령까지 다 해놓고서 그 옷을 또 다 벗기고 또 화선지 수의로 염을 다시 하고서 이게 모시게 됐던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이제 다 끝마친 다음에 안산. 봉봉이 다 끝마친 다음에 이 안산. 저 앞에 보이는 목산인데 저게 바로 제왕산이라고 그래요. 보통. 저 제왕산이 너무 완벽해요. 안산법을 쓸 것이냐 조산법을 쓸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조산법을 쓰게 되면 치우침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바로 약사생불은 조산법을 안 쓰고 안산법을 썼어요. 그래서 안산이 너무 이쁘고 완벽해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찍어봤는데도 치는 게 없고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 산 자체가. 성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상석하고 그 다음에 혼유석, 그 다음에 향로석이 왔어요. 그 다음에 비석도 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다 비석하고 이 상석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돼갖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는 이 묘자리가 없는 줄 알았대요. 요 문중에서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 묘자리가 살아있겠죠. 그리고서 막상 묘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묘자리가 너무 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완벽하죠. 봐도. 그리고 봉봉 봐도 이 사성 부분도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일하는 사람, 거기에 직관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막 이상하게 막 그 사성도 이상하게 한 거예요. 사성을 길게 하면 내강에 물이 타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성을 자체를 봉봉 만침만 나와야 돼요. 봉봉 앞으로 나오면 100% 물이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이제 굴삭기 다 가고 작업하시는 분들 다 간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찍어봤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봉봉 다음에 그 밑 계단까지는 한자예요. 밑계단까지. 여기 거창편은 1단과 2단 선친 계신대하고 후손이 내려갈 자리가 완경사고 평경사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면 충분히 가능했고 그 다음에 봉봉 맨 위에 선친 아버님과 어머니 자리는 그 7자짜리 봉봉을 놓고 그 다음 그 밑에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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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평장으로 했을 때 총 5명 정도씩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후손도. 그래서 저 묘자리는 제가 봐도 3대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너무 완벽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님 쪽 상석은 없앴고요. 맨 밑에 상석을 넣었어요. 봉봉은 7자짜리를 썼고 봉봉하고 봉봉 사이는 5자를 만들었어요. 왜 5자를 만드냐면 5자를 만들어줘야지 봉봉과 봉봉 사이에 물이 안 들어가요. 내강에 물이 들어가는 이유는 대다수가 보면 봉봉과 봉봉을 붙여놨다던가 아니면 상석이 물 흐름을 막아서 안 나가다 보니 봉봉으로 건수둔 비가 왔을 때 물이 다 들어가 버리는 형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봉봉하고 계절 부분은 세자를 띄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후손들은 화장에서 들어가는 걸로 해서 평장 구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칸당 10자, 10자, 10자. 그래서 3대 총 아버님하고 어머니까지 4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절하는 부분은 5자로 만들어서 상석은 넓이 4자 반짜리 그 다음에 길이는 3자짜리 그 다음에 두께는 1자짜리를 썼어요. 그리고 혼유석하고 향로석만 놨어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작업하는 도중에 당나무를 부러뜨렸어요. 이 굴삭기 기사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묘자리를 할 때 당나무를 절대 부러뜨리면 안 되거든요. 이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보시면. 이 당나무는 절대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함부로. 약사생불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당나무는 함부로 안 건드려요. 건들 때는 다른 당나무에 줄을 이어서 당의 혼이 그 다른 나무로 넘어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당나무가 훼손이 됐을 때는 황토를 물로 으깨서 황토를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막걸리 3병 정도를 뿌랭이 쪽에다가 뿌려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톱으로 잘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당나무한테 미안함이 조금 어느 정도 가시는 걸로. 거창 묘자리는 여기서 끝낼게요.